어느 건일까? 그렇지.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 제일 잘 늘어나. 몇 프로? 18%에서 한 28%까지 늘어나요. 개인적인 차이도 많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 걔를 자꾸만 늘려줘야 될 필요는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점까지만, 파괴점까지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ROM들이, 그걸로 인해서 ROM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인대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고, 건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 우리는 쉽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 자, 그냥 하자고 얘기 나왔어요. 스트레칭 얘기 나왔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쭉 늘어지고 막 이러고 하고 나니까 시원했죠? 왜 시원했어? 응? 왜 시원했을까? 그리고 괜히 피곤했던 게 좀 가시는 것 같아. 그리고 애들한테 운동을 막 하다가 쉬는 시간에, 야, 그러고 있지 말고 스트레칭해. 스트레칭하고 다음 단계 운동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스트레칭이 중요하대,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배웠어. 다 배웠어. 순환. 오케이. 그것도 좋은 얘기. 순환도 좋아지죠. 건 입장에서. 결국에 스트레칭이라는 게 건 입장에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물론 관절도, 인대들도 늘어나겠지. 내가 막 관절들을 늘리니까. 그죠? 근데 건 입장에서. 스트레칭 하면 왜 사람이 갑자기 힘이 조금 날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변형 에너지.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그 탄력 때문에 탄력이 쭉 늘어났다가 쫙 줄어지는 순간에 에너지가 쭉 축적돼. 그래가지고 잠재하고 있어. 그랬다 언제 쓸 거야? 그 근육이 움직일 때 애드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개운한 기분이 드는 거죠. 내가 갑자기 힘이 난 것 같아. 괜히 뻑뻑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좀 힘도 나고 움직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학교에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배웠어. 안 배운 것처럼 하지 마. 네. 변형 에너지라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얘도 열심히 돌려주고 열심히 보게 되면 서브탈라도 기가 막히게 조금씩 늘어나지고 티비오 달라 조인트도 조금씩 늘어나 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서브탈라가 부드러우냐 안 부드러우냐를 알아내야 되잖아. 그죠? 간단해요. 자, 한번 나와 보실래? 저 좀 도와줘. 네. 아니, 나 됐어요. 신발 벗으시고. 자, 나도 벗을게. 네. 걱정하지 마. 발은 바닥에서 그대로 고정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몸통은, 골반은 그대로 내비두고, 네? 우리 선생님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트렁크 로테이션만 하는 거야. 발 어떻게 돼? 발 어떻게 돼? 느껴? 더 돌려? 어떤데? 어느 쪽 발은 뜨고, 아치가 뜨고, 어느 쪽 발은 바닥에 붙었어? 오른쪽은 뜨고, 왼쪽이 붙었어. 그렇지? 오케이. 왼쪽이 붙었죠? 이렇게 움직여봐. 어때? 비슷해? 이렇게. 반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아치의 변화가 생긴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환자한테 이렇게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돌리면 이쪽은 붕 떠요. 아치가 높아져. 이쪽은 가야 돼. 딱 붙어야 돼. 그럼 체중은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더 많아야 돼. 근데 여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돌릴 수 있는 범위, 즉 돌릴 수 있는 범위, 이건 서브탈라 조인트의 유연성하고도 연관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티비아를 딱 잡아서 그대로 굽히고 있어요. 이렇게 떠 안 떠? 자, 아파? 이렇게 돌려봐. 이쪽 발하고, 응? 얘 돌리면 내가 지금 얘를 뭘 한 거야? 과도하게 인터널 로테이션 시킨 거야. 그죠?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켰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지. 인터널 로테이션 시켰으니까 이 캘케니우스는 어떻게 돼야 돼? 이버전 돼야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잘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 유연하다. 오케이? 이거 자 하나 둘 오셔. 오케이. 그래.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렸는데 아예 아파요 얘기하는 사람들 뭐야? 움직임이 하이퍼하다. 오케이?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 간단하잖아. 얘를 근본적으로는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활성화를 시켜놔서 자꾸만 문질러 주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돌지 플렉션을 딱 시켜서 어디에다 올려놔? 큐보드에다 올려놓잖아. 그죠? 돌지 플렉션 시키면 뭐 한다고 그랬어? 얘.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얘. 잡아놓고. 근데 이 큐보드에 올랐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뭐를 해요?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돼, 원래? 돌지 플렉션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잠깐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사적인 동작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댈 수 있으면 똑바로 11자로 하게끔 하고 아니면 이 발을 하나를 올려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한 발씩 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지. 그래야 제대로 갈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발하고 비교를 하자고.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지. 티비아를 잡아서 인터널 로테이션. 괜찮아? 오케이. 잘 무너져. 오케이. 어우, 이거 뚝뚝 소리 나네. 이거 무릎에서 난 소리거든. 관절 안 좋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유연성 좀 해. 자, 이렇게. 아까 얘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뚝뚝뚝, 텐션이. 그죠? 이 상태, 여기 이 상태는 괜찮아. 지금 양쪽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이럴 때 아치가 무너졌다 올라오고 하는 그 유연성만 보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의 유연성을 검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가 트렁크를 돌리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패시브적으로 돌려서 한번 아치의 변화를 한번 보자. 그러면 발의 기본적인 트루 앵클 조인트라 그랬잖아, 내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서브탈라가 트루 앵클 조인트인지. 티비아가 하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얘가 움직여주는 한도란 말이죠. 얘가 서브탈라 조인트가 꽉 움직여주지를 않으면 티비아 인터널 로테이션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줘야 해서 이 버전의 기본적인, 우리가 웨이트 베어링이 실렸을 때 기본적으로 캘케니우스는 몇 도가 이 버전 되는 게 정상이에요? 4도에서 6도. 이 버전 되는 건 그건 정상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무너지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지. 근데 아까 몇 도까지 간다 그랬어? 12도까지 간다 그랬어. 그죠? 12도까지 가는가 내가 그 사람이 양쪽 발이 만약에 6도를 벗어나 서 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어휴 너무 과도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을 거란 얘기지. 그때 그러면서 무릎까지를 다 봐줘야겠죠. 그지?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줘야겠죠. 왜? 12도까지는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간다며. 오케이. 근데 웨이트 베어링이 섰을 때 이때에 우리가 충분히 잡아주는 건 4도에서 6도가 정상이다. 이건 정상, 노멀 레인지. 그러니까 서 있는 웨이트 베어링이 실린 상태에서 6도 이상이 가게 되면 일단은 하이퍼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오케이? 오케이. 오픈 키네매틱에서 소위 얘기해서 내가 돌렸을 때 웨이트 베어링이 안 실렸을 때 돌지 프랙션을 시켰을 때 휙 뒤에서 보니까 이 버전이 확 12도까지 가더라. 이건 정상. 이건 정상. 오케이. 서 있을 때에서 4도에서 6도. 대체적으로 많은 논문들이 4도에서 6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편차가 많으니까 아주 중간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렇더라.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고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를
것도 개인적으로 측정을 해서 좋게 해줘 봐야, 그래야 소위 얘기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이 하이포하다면 무릎에도 영향 미치고, 그럼 어느 순서로 갈까요? 발목에서 어떤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하이포하다면, 딱딱하다면 그 다음에 발목의 전략이 깨지고 나면 어디로 갈까? 어느 것이 또 영향을 받을까? 미안해. 잘못 얘기했고, 고관절이야. 그 다음이 힙 스트라티지가 소위 말해서 그걸 보상해. 그거에서 또 그 보상하다 남은 놈은 또 누가 가져갈까? 룸바가. 그 다음에 니야. 그러니까 니는 피해자야. 니는 그래서 주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스트라티지, 우리 몸의 스트라티지는 앵클 스트라티지, 힙 스트라티지, 룸바 스트라티지, 그 다음에 니.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기능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소위 해서 발목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 주어야지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인솔을 이제 깔고 나는 사는 거죠. 난 인솔을 깔고 뛰어요. 그래서 우리 농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인솔 깔은 애들 되게 많아. 근데 정확하게 깔아야 된다. 저는 아치만 이렇게 깔아주면 여기 지금 막 뛴 거 보이잖아요. 막 뛴 거 보이잖아. 그죠? 자국 보이죠? 웨지를 막 댔다가 안쪽에다가, 인버전을 만드느라고 안쪽에다 댔다가 좀 개선되면 띄어내버리고 바깥쪽으로도 옮겨놨다가 여기 행족근관절 막았다가 줄였다가 별짓 다 한 거죠. 이 짓을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아치도 이렇게 갖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별짓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깎아내고, 나이에 따라, 나 늙었으니까. 그만한 근력이 없으니까. 얘 가지고 충격을 덜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8kg씩 뛰는 거예요. 근데 뛸 때는 절대로 이런 니트를 절대로 안 신어. 이걸 깔고는. 니트를 신으면 이거 깔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걸어 다닐 때 이외에도. 많이 걷는 날은 니트 신발을 안 신어. 왜? 얘가 형태를 잡아주질 못해요. 이게. 그래서 니트를 안 신고 그냥 런닝화를 천으로 된 거나 이런 것들을 시키. 그래서 그게 신발 과학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무릎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허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몸을 틀어서도 하지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캘케니우스가 비틀어지니까 횡족근관절이 움직이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네? 우리 소위 얘기해서 오픈 키네매틱하고 크로스 키네매틱하고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인버전, 이버전이,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아닥션, 에비닥션이 틀리게 나오잖아. 전족부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캘케니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놈하고 그 이제 집에 가서 잠깐 해부학 책을 봐. 집에 가서 잠깐 해부학 책을 보면 캘케니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네비큘라, 큐보이드, 그리고 여기 메타타살본, 팔랑스까지 쭉 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판처럼 돼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캘케니오 페달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의 판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놈이 열리고 닫히고가 어디서 조절되느냐? 어디서 조절되느냐? 우리 소위 캘케니오 나비큘라 조인트. 그걸 뭐라 그래요? 캘케니오에서 나비큘라 쪽으로 쭉 가는 인대가 있잖아요. 묶어주려면. 뼈와 뼈를 이어주려면 인대가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캘케니오 나비큘라 리가멘트. 그게 뭐예요? 스프링 리가멘트. 그 유명한 스프링 리가멘트. 오케이? 그리고 캘케니오 큐보이달 리가멘트. 요런 놈들이 또 연결해 주는 거지. 큐보이드하고. 그 다음에 큐네이폼하고 큐보이드를 연결해 주고 캘케니우스하고 연결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바이피브다. 2분인데. 요 놈이 또 위에서 딱 잡아주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판을 쭉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틀림이 생기는 거지. 아까처럼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오픈 키네매틱하고 크로스 키네매틱하고 발의 환경이 틀려지더라. 그러면서 티비아와 피머, 펠빅, 룸바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것들이죠. 이거를 제일 논리적으로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프랑스의 소아과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랑스에서 소아족부가 수술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그 좋은 신발들 있죠. 요런 신발들에는 꼭 인솔이 깔려요. 그래서 프랑스가 인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족부의학하고. 그래서 수술도 첨족들 수술을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활발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1980년대서부터, 아니죠, 1800년대서부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소위 해서 근본적으로 요런 것들을 먼저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발에 대해서 아주 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들 요런 개념을 가지고 발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가 태생적으로 또 유합된 애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유합돼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경고관절이 볼앤 소켓 조인트가 돼버려요. 자라면서. 이게 힌지 조인트가 아니라 볼앤 소켓 조인트처럼 둥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수술적인 요법으로 다들 이제 우리가 접근해 주면서 제일 무서운 게 관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 그랬다? 첨족이다. 이버전보다 과도한 이버전보다 과도한 인버전이 훨씬 더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인버전 상태에서 발이 딱딱한 경우는 뭐다? 항상 진행성이다. 그래서 계속 변형을 만들어낸다. 발의 변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들이에요. 쓴 상태에서 저 허리까지 가는. 그래서 요걸 쭉, 허리서부터 쭉 간 거죠. 자, 스파인에서 하이퍼 로도시스가 됐다. 과도한 로도시스가 만들어졌다. 힙 조인트 기준으로는 어떤 거죠? 힙 조인트 기준으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지? 하이퍼 로도시스가 됐다. 힙 플렉션.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룸바 입장에서는 익스텐션.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야 이게 눈에 한 번에 쫙 들어와야 이런 것들을 쫙 들어와야 너 발에서 문제가 있고 발에서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을 갖다가 어떻게 잡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여러분들이. 물론 국소적인 질환을 뒤에 이제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잠깐 나올 건데 아킬레스 건염이 생겨버리니까 잘 걷지를 못해. 아파. 아킬레스 건염이 생겼을 때 아프면은 우리가 뭘로 걸어요? 힙 조인트로 걸어요. 힙 조인트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게 되면 발의 문제에서 아킬레스가 어디에 가서 붙어 있어? 캘케니우스에 가서 붙어 있잖아. 캘케니우스에 가서 붙어 있는데, 캘케니우스에 가서 붙어 있는데, 아킬레스에서 건염이 생기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브탈라 조인트가 완벽하지가 않아. 그죠? 여기는 트루 앵클 조인트라 그랬는데, 몽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지. 오케이? 끊어지니까,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둔대. 못한대. 왜 이럴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지. 아킬레스는 기가 막히게 또 더러운 놈이라서 발의 포지션에 따라서 인버터로도 작용을 하고 이버터로도 작용을 해요, 얘가. 아주 더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킬레스를 갖다가 만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스를 잘 이해를 하시면 아까 그 동작들이 안 나오던 동작들, 이런 동작들 내가 왜 못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왜 자꾸만 선생님은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은데 뒤꿈치가 발떡발떡 뜨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가고 있는데 근력에서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올라오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들이 생기는 거죠. 과연 에킬레스가 어떤 이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에킬레스는 어떤 놈이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발을 훨씬 더 이해를 해. 그리고 손상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재활을 시킬 것이냐. 에킬레스를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재활을, 에킬레스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킬레스 건 럽처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재활이 완벽하지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먼저 이니셜에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모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에킬레스 잠깐 할게요. 이건 우리 거꾸로 뒤 그냥 가고 그냥 끝낼래요? 에킬레스? 예, 그냥 할까? 예. 자, 그래서 이게 강수지 발이야 이게 발레. 그래서 발레리나들이 대체적으로 앵클 문제나 힙 조인트 문제로 운동을 그만두게 돼요. 무용을. 대체적으로. 강수지 발이에요. 유명한 발이잖아. 저렇게 변형이 된다니까. 계속 이 토프를 하니까. 발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허리까지 저 위에 넥페인까지 사글이 연결해서 엮어질 수 있다. 선생님들이 아까 전 시간에 어깨를 하셨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물리치료과를 가면 어깨가 제일 마지막 과정이야. 4학년 때. 커리큘럼 자체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룸바. 버테브라에 대해서 배워요. 물리치료과 커리큘럼. 그래서 어깨를 제일 힘들다 그래. 그래서 교육 세계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국소 부위에서 나오는 것들 어깨들하고도 얘가 소위 얘기해서 내가 팔 끝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을 했을 때 내가 얘를 잡았는데 내가 허리 근육을 이게 굉장히 무거워. 허리 근육을 쓸 거야 말 거야를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팔 힘으로만 난 들 수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얘로만 들 수 있어. 라든가 굉장히 무거워. 나 허리까지 써야 돼.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로 인지를 하냐고, 누가 인지를 하냐고, 저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야, 이거 무게 힘든데? 너 허리 써. 너 그걸로도 안 돼. 무릎 구부렸다가 반동 줘서 일어나. 이것까지 해줘. 네? 누가 하는 거야? 어디가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전달. 그 수용기가 어디에 있는 수용기가? SC 조인트에 있는 수용기가. 그게 척추로 보내주는 거예요. 체간으로. 그래서 내가 데드리프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허리 근육 쓰고 발 근육까지 다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얘를 딱 잡아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어깨가 제일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막 여러 개의 관절이 함께 일어나는 합동관절이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발도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냥 아킬레스건만 생각을 하고 보자고. 탐앤 디겐 해리 머슬은 빼고 여기 보게 되면 메디알 말레오루스 안쪽으로 탐앤 디겐 해리 머슬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근육들이 막 지나가죠.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지나가. 네? 그놈들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킬레스의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주위염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킬레스 건 주위염 이런 것들로도 생각이 하고 아킬레스 건의 자체 내에 염증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은 여기 보이다시피 이래 전체 성인의 전체 길이 11에서 26cm 개인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편차가 크죠. 굵기도 그렇고 그래서 폭이 이렇게 또 차이도 나. 그 편차가 굉장히 커. 네. 두께는 6m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저게 완벽하게 옳지는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크기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 아킬레스건. 개인적인 편차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예로부터 준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족. 잘 다니는. 준마. 준마 그럼 뭐라 그래? 잘 다니는 말이잖아요. 발목 보고 고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족 그럼 뭐야? 자기 손으로
발목을 탁 잡았을 때 미들핑거하고 한목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걸 보고 준족 이렇게 에킬레스건이 짱짱하게 쫙 이쁘게 뻗어져 있는 거. 그리고 에킬레스건이 뒤에서 봤을 때 아주 한머리 잘 되고 아주 이쁘게 쪽 빠진 사람이 얼굴도 이뻐. 미인이야. 이건 농담. 그래서 이렇게 에킬레스건은 중요한데 이 에킬레스건은 여기에 여러 개의 근육, 즉 우리 에킬레스건은 어느 근육과 어느 근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레우스하고 게스트로네미우스. 그죠? 에킬레스건에 대한 오해를 풀자고. 에킬레스건은 두 개의 건이 뭉쳐지는 거잖아. 그죠? 안 그래. 서브 텐던이 바로 네 개야. 아셨어요? 서브 텐던이 네 개라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솔레우스가 제 뼈에서 시작을 하냐, 티비아에서 시작을 해서 딱 가서 내려가서 붙죠. 그래서 한 개의 건이죠. 서브 텐던 세 개가 구분되는 게 메디알 가스트로네미우스가 두 개의 가닥이야. 라테랄 가스트로네미우스가 한 개의 가닥이야. 그래서 네 개의 가닥이 합쳐져서 에킬레스 텐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그냥 곧게 뻗어 내려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